자, 패배가 죄입니까? 아닙니다. 실력이 부족한 것, 비판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그라운드 위에서 이 승부의 세계에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비겁함입니다. 휘슬이 울리기도 전에 싸움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 비겁함이라는 고발장에 제 이름을 새기고 있는 한 국가의 축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시아 축구계가 그야말로 역사적인 분열, 거대한 지각 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도해서 대한민국과 호주 같은 강팀들, 그리고 야망 넘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동아시아 연맹이 창설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미래를 향해 움직이고 있을 때 중국 축구협회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중한 전략적 계산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패닉 상태입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부터 소위 그들의 딜레마라는 것을 아주 차갑게 수술대 위에 올려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놓인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길, 동아시아로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곳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일본, 대한민국, 호주입니다. 끊임없이 압박하고 숨막히는 기술과 조직력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그야말로 기술적인 악몽 그 자체입니다. 지금 그들의 수비진이 일본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단 10분이라도 견딜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들의 미드필더가 한국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따라갈 수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두 번째 길은 어떻습니까? 서아시아에 그대로 남는 겁니다. 거기엔 누가 있죠? 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카타르가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종류의 악몽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피지컬, 무자비한 힘, 그리고 치명적으로 효율적인 역습 축구. 그들이 과연 이란과의 공중불 경합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우디의 번개 같은 역습을 막을 스피드가 있습니까? 이건 역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진정한 강팀이라면, 진정한 승부사라면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좋아, 최고의 상대들이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위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그들의 논리는 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강팀을 피할 수 있을까? 어느 쪽으로 가야 덜 아프게 맞을까? 어디에 빌붙어야 월드컵에 더 쉽게 갈 수 있을까? 아니,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것은 경쟁자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정정당당하게 싸울 생각은 않고 어떻게든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려는 그야말로 기생충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 20년간 그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축구 대국이 되겠다고 전 세계에 공언했던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그림자만 봐도 벌벌 떠는 이 한심한 모습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전략의 실패가 아닙니다. 야망의 완전한 파산 선고입니다. 스스로 강해지겠다는 의지를, 그 영혼을 완전히 내다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잔인하고 처절한 현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그들이 겪는 최악의 굴욕은 그들이 약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거대한 판 위에서 그들이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 그야말로 투명인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마치 모두가 참여하는 거대한 포커걸 게임과 같습니다. 각국의 축구협회들이 자신의 미래를 걸고 베팅하고 허세를 부리고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테이블에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그저 옆방에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일본이 아시아 축구의 향후 50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호주는 그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 핵심적인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망에 찬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살아남기 위해 강자와 함께 헤엄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 새로운 흐름에 적극적으로 몸을 싣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선수이자 감독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판을 깔지도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수동적인 구경꾼일 뿐입니다.
다른 강자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그저 초조하게 지켜보고만 있는 신세로 전락한 겁니다. 아니, 일본이 이 구상을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물었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들의 입장을 고려했을까요? 천만에요. 아시아 축구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들은 펜조차 쥐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 강박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한때 천문학적인 돈으로 세계적인 선수들을 사들이며 축구 시장을 뒤흔들던 그 위세는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습니다. 실력이라는 기둥이 없으니 돈이라는 화려한 외벽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정치학에 이런 말이 있죠. 테이블에 앉지 못하면 메뉴가 된다. 지금 그들이 딱 그 꼴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시장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경쟁력이라는 핵심 가치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권력 게임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지워졌고 영향력은 완벽한 제로, 숫자 0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이토록 한심하고 처량한 신세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은 딜레마가 아닙니다. 모든 길이 외통수로 막혀버린 체스판의 마지막 구석과 같은 겁니다. 그들은 지난 20년 동안 스스로의 무능과 실패로 쌓아 올린 감옥에 완벽하게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쪽으로 가자니 그들의 실력으로는 일본, 대한민국, 호주를 상대로 승점 자판기가 될 것이 뻔합니다. 마지막 월드컵 예선에서 그림자만 쫓다 끝나는 그들의 수비수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중원에서 패스 3개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던 그 미드필더들을 기억합니다. 이건 단순히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축구의 기본부터 하나하나 해체당하는 그런 굴욕을 견뎌낼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뼛속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쪽에 남으려니 그들의 배짱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사우디의 힘과 이란의 높이 앞에서 그들의 선수들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수년간의 지긋지긋한 패배가 만들어낸 심리적 트라우마는 이미 그들을 경기 시작 전부터 패배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보다 스스로의 그림자를 더 무서워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서쪽에서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언론과 현실은 그 마지막 자비조차 베풀지 않습니다. 기사는 정확하고 냉철하게 지적합니다. 중국이 중동팀을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한일전을 피한다는 건 그저 자신들의 비겁함을 포장하기 위한 정말이지 값싼 변명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한 문장이 그들의 마지막 남은 구차한 변명조차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들은 그저 조금이라도 덜 창피하게 질 수 있는 상대를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그런 선택지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나태함이 파놓은 무덤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꼴입니다.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동쪽 벽에 머리를 박을 것이냐 서쪽 벽에 박을 것이냐를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동쪽으로 가도 약자, 서쪽에 남아도 약자, 피할 곳도 도망칠 곳도 없는 완벽한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함정의 이름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실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법정의 최종 판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중국 축구협회의 이 망설임은 절대로 고도의 전략적 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죽어가는 축구의 마지막 발작, 마지막 경련에 불과합니다. 의도치 않게 이 아시아 축구의 거대한 분열은 그들 앞에 놓인 심판의 거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지난 20년간 그들이 필사적으로 외면해왔던 끔찍하고도 명백한 진실 하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떠오르는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더 이상 자신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세상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진흙으로 빚은 거인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그들의 고민은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들의 유일한 고민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덜 고통스럽게
쉽게 패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장 슬픈 고발장인 것입니다. 이상 저 김준석의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어떤 점이 여러분을 가장 실망시켰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뜨거운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법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